자, 그렇다면 이 SLB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국가기관 또 P2P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SLB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를 뽑아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관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용적 관념, 포용적 금융에 대한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성격.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예전처럼 만기 시상으로 이자만 납입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시다 보니까 가게에서 부담하고 계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포용적 금융으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린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국가기관이나 일반 P2P 업체에서도 약정 기간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대료와 그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5년 후에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권을 준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 정상화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캠코의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 주거용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캠코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반 기업에게서 세일 앤 리스백, 구매 후 임대의 선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캠코에서는 주택의 그 SLB 상품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의 SLB 상품을 적용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국내 내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 이름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2016년도에 이렇게 됐죠. 2016년도에 캠코에 SLB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옥을 캠코에 매각을 하고 네. 그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우선 매입권을 통해서 다시 사옥을 재매입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에게도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좀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천해 주시는 SLB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위기가 크게 닥쳐왔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돌파구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과 모든 P2P 상품과 투자 항상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너무 좋은 점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SLB 상품에 있어서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둬야만 할까요? SLB 상품도 P2P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시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한계차주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P2P 상품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2P SLB 펀딩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 한계차주가 주거의 상실의 위기에 있을 때 SLB 상품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상품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상품이 취급을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P2P 회사에서는 그 상품에 대해서 투자금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금을 모집하게 되겠죠. 그 자금을 모집하고 나면 그 자금을 신탁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금융사에게 한계차주가 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출을 갖고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채권을 신탁사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신탁사와 한계차주인 대출자는 그 채무의 청산, 부채의 정리죠. 채무의 청산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차주는 소유권자에서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면서 매월 약정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는 투자가에게는 수익금이 되겠죠. 그래서 약정 기간이 지난 약 5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한계차주에게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한계차주는 그 차익을 부담하고 다시 본인의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SLB 투자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SLB 상품을 1년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상 상환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모집 금액은 5억이라고 가정하고요. 투자금은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은 연 8%. 투자기는 1년 약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은 세전 이자가 240만 원이 되고요.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얻어질 수 있는 이자가 세후 이자로 따지면 약 17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가정하에 투자 원금 3천만 원 그리고 세후 이자 174만 원을 합산하면 1년 후에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3,174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B 투자 상품은 5년 약정 기간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기간을 5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모집 금액 5억 원 중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예상 수익률 8%란 가정하에 총 5년 60개월을 계산을 하면 5년간 세후 이자는 870만 원이 됩니다. 즉 1년 174만 원을 5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3,870만 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SLB 상품을 한계차주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SLB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P2P 상품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잘 살피면서 투자 또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LB에 관련된 꿀팁들 놓칠 수가 없겠죠?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사님부터. 네, 정부 SLB 지원 범위가 좋다면 P2P SLB를 고려하라. 네, 정부 지원은 6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초과이신 분들은 이 P2P SLB를 고려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주도의 SLB 상품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P2P 업체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 P2P 업체에 문을 두드려 보시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조언은, 대표님의 꿀팁은 뭘까요? 네, 제 꿀팁은 내 주택이 경매에 나가지 않도록 SLB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든 일반 P2P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든 내가 거주하고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주택을 경매로 인해서 놓치지 않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SLB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는 이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